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10년의 세월 동안 곁에서 배운 정치 철학을 20대 국회에서 소신 있게 펼치고 있는 최경환 의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이 되고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도 망설이지 않는데 그가 걸어가고 있는 정치인의 길, 그 일상을 함께 동행해 본다.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가 열린 날, 토론회를 주관한 최경환 의원이 진행 준비에 분주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 온 신경을 다해 매달리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고 국민의 자랑입니다. 5.18 정신... 지난 6월을 시작으로 국회에 3건이 발의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민주화라는 세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개혁이라는 뜻이고, 개혁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개정 법률안은 야 3당이 합심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왜곡된 시선 때문에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지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최경환 의원. 저도 5.18 민주 유공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숭고한 5.18 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용석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국회에 첫 발을 딛고 1999년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현재 국민의당 원내기획부 대표와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그날 이후 어느덧 37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흘렀다. 묘지입니다. 민주묘지. 추석을 앞두고 참배하러 왔습니다. 신념으로 불타올라 세상 그 어디에도 무서울 게 없었던 청년이 계절이 지나고 또다시 돌아오는 세월 속에 어느덧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5.18 민주 유공자로서 이곳에 올 때마다 자신을 뒤돌아보는 최경환 의원.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그날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난다. 전남대에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관현, 이분은 바로 5.18 때 피신을 했는데 수배돼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단식 중에 돌아가셔요. 전남대 학생회장을 했던 박관현. 민주화 운동에 동참한 한 사람으로서 그때의 그 아픔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데. 모든 분들이 그때 80년대 그 뒤에 돌아가신 분들, 저도 죽으면 이쪽에 묻힙니다. 5.18 민주 유공자로 저도 이제 죽으면 여기 와서 이분들이랑 같이 있을 거예요.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 잊지 못할 기억. 역사 정의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는 최경환 의원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지금 37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광주 시민들이 당했던 아픔들이 그대로 느껴져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탱크와 군인들한테 맞서서 이렇게 싸웠던 그 처절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아직도 그 마음이 좀 얼얼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이 이제 더 헛되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뜻을 잘 따라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포부가 컸던 그때
하지만 그는 기자의 꿈을 접었다. 항림 사건과 청년운동으로 2번의 옥고를 치르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금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절을 겪어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젊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심적으로 또 건강상에 큰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의 정의 또 국가의 정의를 위해서 또 정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 신념에 좀 불타 있었죠. 그런 의지 또 일종의 분노 이런 것들이 저를 이겨낸 힘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5.18 민주화운동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만 깊게 팬 그의 삶의 굴곡만큼 그를 변화시킨 스승이 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성품과 철학 그리고 신념을 가르쳐준 사람, 바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액자를 하나 걸어놓고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나라의 일을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던 해 봄에 저에게 저하고 제 집사람에게 써주신 휘호 실사굿이라는 글인데요. 공리공론 하지 말고 실질을 추구하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이 행복을 위해서 실질적인 것에서 그 진리를 찾고 정책을 구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주신 실사굿이라고 하는 휘호입니다.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8년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곁을 지킨 최경환 의원. 당시 배우고 느낀 정치 철학은 정치 인생의 출발점이 됐다. 그분은 정치인으로서 용기,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에 대해서는 자기는 비록 약하지만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애민애족에 어려운 상황들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국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물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두 가지 성품이 독특하게 결합된 분이었는데 저는 정치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기와 사랑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성품,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성품은 참 우리가 간직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원내 기획부 대표와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은 최경환 의원. 원내대표실 오늘 여야 3당 회담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제가 원내기획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상의 좀 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선수들은 좀 짜봐야 될 텐데요. 지난번 현안 질문하고 뭐 했던 사람들은 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에서 함께 일해온 세월이 있기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호흡은 척척 잘 맞는다. 최경환 의원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확고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면서 서민, 소외계층을 위한 그러한 복지 개념도 뚜렷하고 더 자랑스러운 것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을 좀 채워달라. 그래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성실성, 인간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더 노력하면은 정치적으로 대성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비서관을 시키고 전직 대통령 비서관으로 발탁을 했느냐고 저도 물어봤고 여러 주위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청와대 비서관들은 매일매일 또 매주 대통령 앞으로 보고서를 올립니다. 제가 올리는 보고서는 여당인 당과 정부와 청와대 이른바 당정청이 어떻게 국정 현안들을 판단하고 청와대가 또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매일매일 또 매주 레포트를 합니다. 이 보고서를 많은 비서관들이 썼는데 그중에 최경환 비서관이 제일 잘 썼다. 그래서 최경환 비서관을 전직 대통령 비서관으로 추천을 했다. 이렇게 박지원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크게 역할을 하실 분으로 보고 저도 비서실장으로서 열심히 보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살 무렵 아버지의 높은 교육열에 광주로 이사와 학창 시절을 보낸 최경환 의원. 오늘은 지역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실제로 여기 환경평가를 했더라고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네. 근데 근무 아파트 쪽에서 했는데 지금 기준치보다 한 20데시벨 이상 나왔다면. 거기가 85데시벨. 이곳은 제 지역구인데요. 용봉동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옆에가 호남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지금 4차선인데 6차선, 7차선, 8차선 확장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확장에 따른 소음 대책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상의하러 왔습니다. 그는 항상 서울에서 내려오자마자 지역의 일거리를 찾는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데 지역의 현안 사업은 국회의원 혼자가 아닌 지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기 위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현장 정치. 그가 없는 시간을 내면서라도 지역민들을 찾는 이유다. 이런 수시는 19대 총선의 패배 후 지역민 곁을 지키면서 피부로 느낀 깨달음이다. 확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흥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사이에 지금 4차선 도로가 양쪽 인도까지 포함해서 잘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영동지구가 거의 넘어가야 할 텐데 고속도로 때문에 거기서 차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좋은 예산을 들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무용지구에 대고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랬었겠냐? 2022년에 완공이 돼서 개통하는 걸로 이제 프로그램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좀 구간별로다가 시기를 조절해가지고서 급한 지역부터 먼저 이렇게 착공을 하는 그런 단계별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10km밖에 안 되는 구간이 단계별 공사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도로공사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꼭 이것은 반드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깊게 갖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에 자주 오겠습니다.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시작으로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최경환 의원. 하지만 국회의원은 칭찬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늘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많은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북구 을 쪽에 든든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을 쪽에 많이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은 이제 또 소지역별로 달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시설, 복지시설, 또 행정시설들 이런 것들이 태반 부족합니다. 또 어느 지역보다 교육열이 높은
교육 그런 곳인데 그쪽에 충분한 그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SOC 분야에서의 이제 주요한 호남 고속 도로가 지나는 곳인데 그걸 확장하는 문제 또 주요 그 도심 혼잡 도로를 개선하는 문제 이런 그 SOC 관련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장관에게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아이들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와 지역 아동센터의 업무 협약식이 있는 날 그가 교육 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자리에 앉자마자 줄줄이 민원들이 쏟아진다. 그 예산이 내년에 우리 직원들 급여가 얼마 이상 해라 하고 결정이 돼 있어요. 작년 연말에. 그런데 그 급여는 올려주라고 해놓고 최저임금으로 올려주라고 해놓고 그 운영비 자체는 하나도 안 올라갔답니다. 만들어서 내라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하지만 부족한 운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센터 운영비가 지금 20만 원, 평균 20만 원으로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금액. 예산서 도착하면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와 운영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증서와 교육수강권, 도서 등을 후원해주는 업무 협약식이 시작됐다. 자신이 소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것.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최경환 의원. 국회의원은요, 그 상임이라는 한 군데 자기 맡은 분만 아니라 모든 국정에 관하여서 일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또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해결 방법도 찾아보고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 상임위가 아니라 해서 버릴 일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을 보듬는 일도 자신의 역할이라 믿고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노력한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기 때문이다. 정치는 기본으로 소외되고 약한 사람, 우리 사회의 장애인,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아보고 찾아보고 그분들의 생활을 좀 개선해주는 그게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성격이 기본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만나면서 위로하고 이러면 저도 또한 위로를 받고 그분들이 마음에 큰 위안을 받는 것은 저에게도 큰 행복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광주시 북구 을.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계층을 위해 마련한 추석맞이 행사에 최경환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최경환 국회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글로벌 사회라 그러잖아요. 모두 함께 사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래야지 우리 힘이 강해집니다. 축사를 마치고 바로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 어머니들 송편 빚기에 힘을 보태는데 손끝이 제법 야무지다. 제가 실력 발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집에서. 앞치마를 두른 소탈한 국회의원. 그의 친근함 속에 지역민들과의 거리도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번엔 전 부치기의 도전. 서툰 손길이지만 실수해도 즐겁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한 최경환 의원이다.
칭찬해. 올해도 춤을 춰. 네네. 어떻게 춤을 춰요? 이렇게? 기다려.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 최경환 의원. 특히 오늘 행사는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 참 많아요. 외국에서 와서 생활하신 분들, 이런 분들 고충이 뭔가 소통이라는 게 있어. 이야기 듣고 어울려주고 어려운 일 이야기 또 들어보고 하는 거죠. 지역민들이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서 함께 어울리는 게 진정한 소통의 참모습이 아닐까. 여자부 1등 3등 남자 그분들 위해서 자 인물 맞춰주셨으니까 한다운 하나 드려버려야 돼. 탁장머리 만져서 인수해줬어. 이렇게 해봐야 땀이나고 여기 아마도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좋아. 산 꼭대기 올라갈 때 꼭 거기 가서 야호를 하는데 좋아요.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역사도 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국민들의 삶이 또 우리 역사가 하나하나 발전해 나간다. 특히 민주주의 문제랄지 평화 통일의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서 하나하나 진전시키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디딤돌이라도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목표를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된다. 용기 있는 휴머니스트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 최경환 의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그가 이젠 국민의 든든한 비서관으로 우리의 곁을 지키고 있다.